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마지막 파트가 되겠고요. 세무회계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71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공급 내역입니다. 다음 중 제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신고금액으로 가장 오른 것은 입니다. 자,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공급 내역이고요. 1기 예정이죠. 그래서 예정 신고 기간에 이제 매출세액 신고 금액으로 오른 것입니다. 자, 여기에 공급 가액이 있고요. 그것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1월 7일입니다. 제품은 외상 판매하는 금액, 판매 횟수는 7월 예정. 요거는 뭐 공급 시기는 공급일이죠. 그래서 공급일에 부가세를 적용하니까 요거는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15일 제품을 20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2월부터 30만원씩 회수하겠대요. 요거는 장기할부 판매죠. 장기할부 판매는 부가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부문으로 받기로 한대죠. 그래서 20만원씩, 30만원씩 받기로 했으니까 2월달, 3월달 두 달치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6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고할 거면 6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월 29일 제품의 현금 판매 금액이다. 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380만원에 이제 과세 표준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세율을 10% 적용을 하면은 3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71번의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게 아니요 라고만 물어보면 옳은 거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거래 단계뿐만이 아닌 이전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온다. 뭐 이거는 뭐 조기 환급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할 때는 당연히 0%고 매입을 할 때는 10%이기 때문에 그 매입할 때 해당하는 그 10%에 대해서 물론 과세를 하되 이제 부가세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조기 환급이 또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되지 않은 효과는 가져온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급을 해주니까 매입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돌려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면세 사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영세율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면세는 그 내수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세는 이제 국외 쪽에 해당이기 때문에 목적도 달라요. 이거는 면세는 역진서 완화 쪽으로 갖고 있고요. 영세는 수출 촉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영세율은 주로 기초 생필품 또는 국민 후생 용역과 관련하여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다. 아니죠. 이거 면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세율이 0%.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 사실 이거는 맞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의무가 면제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모은 것은 입니다. 면세되는 재화. 자, 면세 볼까요? 과실류 면세죠.
그 다음에 수돗물 면세입니다. 생수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우동 고속버스 요객 운송 용역. 시외버스라면은 이게 면세인데 우등은 좀 고급 버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를 두고 있고요. 상가 임대 용역은 상가니까 과세. 주택 임대 용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은 면세고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일반 건물의 공급. 이거는 상가죠. 요거는 신문 자체가 면세이긴 하지만 광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광고는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광고는 광고 쪽이기 때문에 과세로 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는 A, B, E, F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예정신고기간의 이제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예정신고기간의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매출액 5천만원. 애누리가 할인액이 차감 전 금액이다. 그럼 이거 차감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파손, 반품액. 파손은 판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빼줘야 되고요. 연체 이자는 더해줘요? 아니죠. 연체 이자는 판매된 게 아니잖아요. 돈 안 준 거으로서 연체 이자 건 거는 이거는 부가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천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빼주면 돼요. 그럼 1000만원 빠지죠. 그럼 얼마냐면은 4천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74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의 2022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의 매입 내역이다.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입 내역입니다. 자, 트럭 구입액 5천만원. 이거 과세죠. 그 다음에 공장과 토지 구입액. 토지는 면세고요. 세무계산서 발행했으면 당연히 불공이 되죠. 그 다음에 건물은 과세가 됩니다. 과세인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지출에 5천만원. 근데 접대비는 불공이죠. 그래서 이거를 빼고 얼마냐면은 4천만원인데. 그럼 총 얼마예요? 4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5천만원이가 9천만원이 되고요. 요거는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냐면 2억 9천만원. 세 개 합쳐 다 2억 9천만원. 거기에 10%하면 얼마예요? 2,900만원이 돼요. 그래서 75번에 답은 얼마예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 11월 12일 주식회사 용산에게 책상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대금 1억 1천만원을 어음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2022년 4월 20일 용산의 부도로 인하여 주식회사 3일은 동어음에 대하여 은행의 부도 확인을 받았다.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이제 매출 대금 1억 1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 1천만원에 나누기 1.1을 해주면은 1억 원이 공급 가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천만원이 이제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이걸 해주는 거죠.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석으로 하자면은 1억 1천만원에 곱하기 110분의 10만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1천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석이가 원래는. 근데 정석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손세 공제이니까 1000만원이 되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게다가 확정신고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기 확정이냐 2기 확정이냐 차이인데 4월 20일에 이제 부도가 났기 때문에 4월 20일은 1기예요. 그래서 경과가 이제 6개월 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도는 같은 기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래서 2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냐면은 10월 21일 이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2기 확정신고 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는요, 여러분들 그 부가세 신고서에 나중에 이제 보시면은 14번 난이 있어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 그 뒷면에 41번 난과 42번 난이 있는데 거기에 첨부하는 서식입니다. 2번이 틀렸죠. 접대의 명세서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3번에 매출처별 세용회사 합계표 요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1번 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 첨부하는 거고요. 영세율 첨부 서류는 부가세 신고서 그 보면은 영세 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5번 난하고 이제 6번 난하고 통합을 해서 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다음 중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가산세입니다. 자, 1번.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예요. 요거는 가산세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2번. 납세 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이제 지났어요. 지난 후에 이제 하면은 확정 신고 이제 지난 후는 이제 미발급이 되잖아요. 근데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 발급한 경우는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 가액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가산세가 요것도 있죠. 근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늦게라도 내면 상관없으니까 그럼 가산세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요거는 따로 가산세는 없고요. 요거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을 적게 했다 그럼 경정 청구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김 부장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발급 의무 사업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제도예요. 맞죠, 이거는? 이거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박과장.
아유, 뭐, 전자 사용계산서의 발행은, 과세 당국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인증을? 맞죠, 이것도. 왜냐면은, 79번의 답이 2번으로 체크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이게 그 인증기관의 인증 거쳤는데 뭐냐면은, 공인인증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인 경우에는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든요. 아이디어 로그인 해봤자 또 인증서 로그인 하라고 돼 있고, B365 이사도 인증서로 발행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다른 사용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인증을 거쳐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과정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실무 하신 분은 이해가 좀 빠를 건데, 실무를 이제 아직 하기 전인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대리. 전자 사용계산서에 대한 부가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존의 사용계산서와 달라서 다소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죠. 똑같아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는 이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전자하고는 사실상 다를 게 없고요. 전자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 양대리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사원. 세금계산서로 인하여서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계산서 학계표의 제출에 무도 면제가 되어가지고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자세금계산서는 학계표 제출이 원래 생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납세 협력 비용이 좀 절감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누구냐? 양대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자, 1번. 간이 가세자는 영수증 대신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없다. 아니죠.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세액이 딸려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간이 가세자는 4,800만원 미만은 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 사업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액의 일정률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한도에 1,000만원 한도를 해가지고 지금 500만원이죠. 500만원 한도를 해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만 적용이 되고요. 법인은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 다음 3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이를 보관하는 경우 기장을 이해한 것으로 본다. 이거 맞아요? 기장을 이해한 걸로 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하고 회계 처리 안 해요? 회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넣도록 돼 있어요. 신용카드 끊는 것만 해서 전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 해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일반 가세자가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 구분이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맞아요. 부가가치 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다라는 신용카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증빙으로 인정을 받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세무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월달 문제는 좀 쉬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업로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3월, 6월, 9월, 12월달 업로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개 남았네요. 3개가 지금 5월, 7월, 11월인데 현재 지금 제가 촬영할 날이 10월 11일에 이제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0일에 ERP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ERP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ERP를 진행하지 않고 11월 중순이 여러분들 그 회계관리 1급 시험 날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1월, 그 다음에 12월, 내년에는 또 아마 1월, 3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그 다음에 9월, 11월, 12월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아마 내년에 아마 또 공개 문제가 또 6월 달쯤에 또 올라올 예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를 또 잡아서 또 계속 업로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도와주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0%다 풀이해서는 다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는 문제랑 다를 수도 있고요.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뭐 그냥 참고용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가 괜찮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험을 위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간은 3월, 5월,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촬영을 10월 19일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문제는 댓글을 이용을 해서 보아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